아들아, 네 자녀에게 교육 잘 시켜라. 입양이니 핏줄이니 그런 얘기는 절대 금물이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이 녀석의 말을 듣자니 충격이구나. 누가 그런 말 하더나? 제 친구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피를 나눈 혈연, 즉 부모님과 형제자매 같은 끈끈한 관계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혈연을 가족의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력하고 깊은 유대감을 증명해내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슴 저릿하고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따끔하게 꼬집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굳건히 지켜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여러분께 선사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고대 로마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당시 로마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제국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아주 실용적인 방식을 택했답니다. 바로 기량이라는 제도였죠. 특히 황제 계승에 있어서 입양은 단순히 핏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인물을 후계자로 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핏줄보다 실질적인 역량을 중시했던 로마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아무리 실용적인 로마였다고 해도 핏줄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자로 제위를 이은 황제들은 때때로 보수적인 원로원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세력에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에 직면하곤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트라야누스 황제의 양자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위에 오를 당시 원로원의 일부 인사들은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핏줄을 앞세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웅장한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황제복을 입은 하드리아누스의 위험 있는 모습 앞에서도 핏줄을 강조하며 그의 자격을 깎아내리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겠죠.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양자 황제의 입지는 위태로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선대 황제의 확고한 유언이나 단호한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등대처럼 말이죠. 트라야누스 황제가 생전에 남긴 하드리아누스를 자신의 진정한 아들이자 후계자로 천명하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양자 황제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칙령이자 그를 진정한 가문의 일원으로 공고히 하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원로원 회의장의 한가운데 선대 황제의 웅장한 조각상 아래에서 그의 유언이 낭독되는 순간을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의심과 비난을 잠재우고 양자 황제에게 흔들림 없는 권위와 안정감을 부여하는 웅장한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핏줄을 넘어선 선택과 확고한 의지로 맺어진 유대감이 결국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고대 로마에서는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유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엿볼 수 있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집양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혈연을 잇는 것을 넘어 제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답니다. 특히 황제 계승에 있어서 양자 입양은 능력과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로마인들의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피를 나눈 자식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대신 가장 뛰어나고 제국을 잘 이끌어갈 인재를 선택해 양자로 삼고 그에게 막중한 권력을 맡겼으니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러한 선택에 온전히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원로원 의원들이나 귀족 가문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자 황제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맹렬히 비난했을 겁니다. 마치 오래된 거목의 뿌리처럼 혈연만이 진정한 권위와 유대를 보장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찌 다른 핏줄의 자가 감히 제국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원로원 회의장의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황제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비난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선대 황제가 남긴 확고한 유언이나 혹은 양자 황제 스스로가 내뱉은 한마디의 선언은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우고 그의 정통성을 하늘 아래 굳건히 세우는 웅장한 메아리가 되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등대처럼 그 한마디는 흔들리던 제국의 중심을 바로잡고 양자 황제에게 흔들림 없는 권위와 안정감을 부여하는 강력한 울림이 되었겠죠. 이 자는 나의 뜻을 잇는 진정한 아들이자 로마의 미래를 책임질 황제다 라는 선대 황제의 칙령이 낭독되는 순간 그 어떤 혈연주의적 비판도 힘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고대 로마는 피가 아닌 선택과 능력으로 맺어진 유대가 얼마나 큰 힘과 정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볼까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의형제라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유대 문화를 발견할 수 있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하며 가족 이상의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전란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기나 격동의 시대에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한 동지애를 키워나가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거친 강물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는 뱃사공들처럼 말이죠. 이 의형제들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위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등을 맞대며 함께 싸웠죠. 재산이나 지위를 넘어선 순수한 신뢰와 충성심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그들의 유대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끈끈했습니다. 술잔을 나누며 하늘에 맹세하던 그 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와 뜨거운 동지애로 가득했을 겁니다. 형제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요, 형제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니 비록 다른 피가 흐를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로서 생사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맹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겠죠. 하지만 이러한 굳건한 유대에도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 다른 가문의 조롱, 혹은 정적들의 비난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며 그들의 맹세를 폄하하고 흔들려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고작 몇 번 술잔을 나눈 것으로 가족이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군 하는 냉소적인 말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난은 의형제들의 마음의 분노와 함께 한순간의 흔들림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내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맺은 맹세와 유대감을 강력한 언어로 재확인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답니다. 험난한 산길을 함께 걸으며 비바람을 견디고 적대 세력이 조롱 섞인 말을 던질 때도 서로의 등을 맞대고 결연한 표정으로 맞서는 그들의 모습은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무엇인지를 웅변하는 듯했죠. 이처럼 동아시아의 의형제들은 외부의 비난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한 동지애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관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동아시아 의형제들의 굳건한 서약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단순한 피의 연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격언을 마치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여기며 혈연이야말로 가족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 격언이 과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보여준 실용적인 선택과 거친 전란 속에서도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겼던 동아시아 의형제들의 맹세는 우리에게 이 오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혈연보다도 굳건하고 진실한 유대감을 형성해낸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관계들은 단순히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선택과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이라는
어쩌면 피보다 더 강력하고 단단한 가치들로 엮여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혈연이라는 숙명적인 굴레를 넘어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로 쌓아 올린 이들의 관계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않나요? 물론 이러한 비혈연적 유대감조차 때로는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나 외부의 날카로운 시선에 의해 흔들리거나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 아니냐는 비난은 로마의 양자 황제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동아시아 의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의 맹세가 폄하되는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맺은 소중한 관계들은 외부의 조롱이나 의심 앞에서 때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흔들림의 순간들이야말로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선대 황제의 확고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하며 혈통을 중시하는 보수 세력의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승계가 아닌 능력과 충성심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가문의 일원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웅장한 순간이었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그 파문이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가며 연못의 깊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의 의형제들 역시 외부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맞대고 결연히 맞서며 자신들의 맹세와 유대감을 강력한 언어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사를 함께 나눈 동지애와 충성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진실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에게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피를 나눈 이들을 넘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게 하는 통찰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하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 동료, 혹은 마음으로 맺어진 이웃까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고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것은 더 넓은 포용력과 깊은 이해심으로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고 굳건한 유대감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깊은 존중,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과연 어떤 의미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마치 흔들림 없는 진리처럼 견고하게 자리매김해왔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 어떤 유대보다도 강력하고 우선시된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이야기들은 과연 이 오래된 격언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깊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피만이 가족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일까요? 우리는 고대 로마의 제국을 이끌었던 황제들이 혈통을 넘어 능력과 덕망을 기준으로 양자를 선택했던 실용적인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된 이들이 제국의 운명을 책임졌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가족의 의미가 단순히 핏줄에 얽매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죠. 또한 격동의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생사를 함께하며 굳건한 맹세를 맺었던 의형제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외부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자신들의 유대감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는 선택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변치 않는 굳건한 충성심이라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가치로 맺어진 유대감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외부의 편견 어린 시선이 이러한 깊은 관계를 흔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 아니냐 하는 냉정한 질문 앞에서 그 유대감이 견고한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위기의 순간들은 오히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재확인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가 더욱 굳건해지듯이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혈연이라는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선 마음과 의지로 맺어진 유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혈연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이러한 유대감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누구일까? 라는 물음이죠. 단순히 유전자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이라는 좁은 편견을 깨고 마음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을 훨씬 더 넓고 따뜻한 시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관여하고 아픔을 나누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닐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존재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와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친구나 동료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 그리고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공동체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더욱 넓은 포용력과 깊은 이해심으로 감싸 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따뜻하고 굳건한 유대감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단순히 유전자의 연결고리로 정의되는 물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깊은 존중,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변치 않는 굳건한 신뢰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쌓아 올리는 그야말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성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머무는 소중한 인연들이 과연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따스한 시선으로 깊이 헤아려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